2, 3 Big surprise! W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Only You the 시리즈 파일럿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Only You the 시리즈는 시크릿 오브 어스에 나온 링홈 커플의 시크릿 오브 어스 다음으로 찍는 차기작입니다. 저의 아주 2025년 기대작이죠. 일단 올리브 더 시리즈는 원작 소설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도저히 못 찾았거든요. 근데 있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채널3에서 판권을 샀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될지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원작 소설을 못 찾고 있으니까 한번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파일럿을 보고서 이번에 올리브 더 시리즈가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 궁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파일럿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씬에서는 옴이 먼저 춤을 추고 있고 교차 편집으로 링링이 권총을 조립하고 있는 손이 잡히고 이제 총을 이렇게 겨냥을 해요. 그리고 다음 씬으로 링링이 이제 어떤 계단에서 자기 팀원들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훈련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팀원들 중에서 링링이 약간 좀 일장 그 우두머리 그런 걸로 보이죠? 그리고 옴은 연예인으로서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링링이 옴이 경호원이 돼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링링이 옴한테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첫 만남에 저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링링은 옴을 부르지 않고 해가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내서 주목을 받는 걸 보면은 되게 좀 링링의 성격이 딱딱한 스타일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뒤돌아보는 옴이 미소가 아주 화사한 것이 뭔가 옴은 좀 햇살캐일 것 같다. 딱딱한 경호원이 되게 클리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되게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굴고 선 긋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옴의 화사함으로, 옴의 햇살 같음으로, 옴의 밝음으로 딱딱한 링을 녹여가겠죠. 그리고 그 무뚝뚝함이 녹아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녹아가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씬이 나오는데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옴이 밤늦게 이제 학원이 끝나고서 집에 가는 길에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링링이 발견하고 그거를 구해줘요. 때려 눕혀요. 막 우산 막 해가지고 멋있게. 그리고 여기서 서로를 아이라와 따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이라와 따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과거 씬에서 따완의 행색을 보면은 올블랙의 운동복을 입고 있고 머리는 이렇게 질끈 하나로 묶고 있어요. 포니테일. 근데 이제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점에 따완이 이미 뭐 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싸움 잘하는 일반인이었는지 이것도 살짝 궁금해요. 뭘까요? 제 생각에 이미 과거 시점에서 아이라의 표정을 봤을 때 이미 아이라가 따완한테 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 돼서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마음에 품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호원과 연예인으로서 첫 만남에서 따완은 아이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라는 따완을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니면은 따완은 아이라를 기억을 하지만 기억 안 나는 척 모르는 척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더 좀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더 맛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씬에서는 따완이 이제 아이라한테 VIP라고 써있는 종이 뭉치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경호원과 연예인 사이에 경호원과 VIP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둘이 서 있었는데 종이를 짜라락 펼치니까 종이가 땅끝 여기 바닥까지 가. 그만큼 규칙이 많고 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규칙들 중에서 아이라가 하나 짚은 게 여기 이 마지막 규칙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규칙이 41번째야. 41개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면 따완이 아이라 보고 자기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규칙이었는데 그걸 보고 또 아이라가 따완을 또 꼬십니다.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때 따완이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딱 봐도 이제 개설렜어요. 딱 봐도 살짝 녹았어. 그 무뚝뚝함이 벌써. 첫 만남인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뭔가 쿤듀 다들 알죠? 쿤듀가 여기저기서 이제 뒤에 항상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파일럿이라서 그냥 나온 건지 아니면은 올리브 더 시리즈에서도 나올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쿤듀 나오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현실 같아. 실제로 링홈이 스케줄이 있을 때 뒤에 쿤듀가 항상 있잖아요. 그런 약간 팬캠 보는 것 같았어.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파일럿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막 드라마 속의 픽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 같아가지고 좀 웃겼다. 웃긴 게 아니라 웃긴 게 아니야. 좋았다. 그게 그런 점이. 뭔가 실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캐릭터들 그런 느낌? 그리고 아무튼 파일럿에서 이제 또 경원과 연예인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씬들이 나옵니다. 뭐 아이라 연습하는 동안 옆에서 지키고 있는 따완, 호신술 가르쳐주는 따완, 밀가루 봉투 따는 거 막 도와주려다가 그거 터트리는 거, 그리고 밀가루 봉투 터져가지고 둘이 막 장난치는 거 막 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 뭐 씬들이 나오고 그 씬들에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따완 아이라인지 아니면 링홈인지 헷갈리는 모먼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웃긴 것 같고 그만큼 뭔가 즐겁게 촬영을 했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다음 장면으로 따완이 아이라한테 호신술을 이렇게 가르쳐주다가 아이라의 네일인지 팔찌인지에 긁혀가지고 따완의 뺨에서 피가 나요. 상처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라가 그걸 보고서 아, 나 때문에 다쳤다. 내가 다치게 했다. 이런 거에 속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걱정을 막 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검은 이렇게 화면에 텍스트가 When feelings are developing into something beyond duty, it's time to stop them.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임무 중에 감정이 생기면,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멈춰야 할 때이다. 그거를 멈춰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이 텍스트가,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가지고 연예인과 경호원 사이니까 이제 공적인 일로 만난 사이니까 사적인 감정이 생기면은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될 수 있고 따완이 되게 딱딱하고 고지식한 캐릭터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일로 만난 사이에 감정이 생기는 걸 용납을 못하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두 번째는 알고 보니까 따완이 사실은 이미 다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아이라를 해치기 위해서 경호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경우, 어떠한 조직의 조직원인 경우 해친다는 게 따완이 물리적으로 진짜 아이라를 뭐 죽인다거나 어디를 불구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라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빼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아이라랑 사랑에 빠졌을 때 이를 뭔가 그르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아이라를 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랑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이 후자 두 번째 가능성을 한 표를 던집니다. 이 두 번째 가능성에. 따완이 위장 취업을 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씬을 보면은 앞으로 좀 돌아가서 첫 번째 씬 연출이 좀 의미심장한 게 따완이 총을 조립하고 나서 조립한 총을 딱 어디 겨넣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씬에 아이라가 춤추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약간 저는 의미심장한 게 따완이 총을 겨누게 되는 상대가 아이라다. 약간 이런 연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나?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두 번째 씬. 따완이 어떤 계단에서 훈련할 때 총을 쏘잖아요. 근데 그 총을 쏠 때 총이라는 게 이렇게 탕 하고 발포를 하면은 여기서 불이 번쩍하잖아요. 근데 이때 교차 편집으로 아이라가 연예인으로서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히는데 그게 플래시가 번쩍번쩍해요, 얼굴에. 여기 이렇게. 그 뭔가 연출이 링링이 총을 쏘고 오만테 번쩍하는 약간 그런 연출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생각한 건가?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게 좀 따완이 아이라를 공격을 해야 된다, 해쳐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연출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 첫 번째, 두 번째 씬이 그저 두 메인 캐릭터를 소개하는 그런 게 아닌 뭔가 의미심장한 연출을 이용해서 둘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성, 따완이 아이라를 해쳐야 된다 이런 거를 암시한 것 같다.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씬에서 뺨을 긁힌 따완이 걱정해주는 아이라를 밀어내는데 그거를 들은 아이라가 되게 상처받아 해요.
걱정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 근데 차가운 말을 하는 따완의 표정도 되게 속상해 보여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 씬으로 이제 상처받은 아이라가 옥상에서 막 처연하게 바람 맞으면서 쫓아온 따완을 막 밀어내는데 걱정돼가지고 따완이 또 쫓아왔죠. 따완이 아이라한테 키가를 하면서 지금 사랑한다고 하면 너무 늦었나? 이렇게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따완이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반할 정도로 멋있게 했어요. 저처럼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둘이 키스하고 포옹을 하는데 아이라 머리에 이제 뒤통수에 빨간 레이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라를 저격총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따완이 급하게 이렇게 아이라를 자기 뒤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자기 총을 꺼내서 대응 사격을 하는데 탕탕 하는데 여기까지가 파일럿에서 공개된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가 한 기승전 전 부분일 것 같아요. 결 부분은 따로 있겠죠. 제 생각에는 따완이 처음에 아이라를 만나가지고 처음엔 되게 딱딱하고 선 긋는 그런 경호원이었는데 아이라한테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라의 인간적인 면들을 알게 되고 스며들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따완은 아이라를 결국에는 해쳐야 되기 때문에 임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키스씬에서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 키스씬이 있고 나서 그 이후 부분에 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따완이 아이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번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완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또 의미심장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멀리 갔고 약간 좀 의미가 담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따완이 아이라한테 호신술 알려주다가 아이라한테 이렇게 긁혀가지고 뺨에 상처 났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과 함께 대칭이 되는 장면으로 따완이 한번 아이라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라와의 사랑을 선택한 따완이 자기 조직을 배신하고 자기 조직으로부터 아이라를 지키는데 그 와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총을 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라한테 아니면 누군가가 아이라를 해치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칼을 들이민다던가 그럴 때 따완이 아이라를 이렇게 지키려다가 아이라 대신 다칠 것 같다는 거죠. 몸 던져서 희생. 그래서 다친 따완이 깨어나지 못하는 기간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셰죠. 그러면은 이제 따완이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아이라가 따완을 이제 간호를 하면서 자기 때문에 다쳤다는 죄책감을 계속 이렇게 느끼고 이런 장면이 있겠죠. 막 걱정하고 맨날 울고 그리고 이 부분은 드라마 후반부에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따완이 거의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막 저승문 낙낙하고 온 거지 하다가 기적적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저는 의료 지식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둘이 결혼 엔딩으로 마무리를 한다거나 이게 제일 좋겠지만은 사실 결혼 엔딩은 이런 장르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완전히 새로운 장소 어딘가에 가서 둘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엔딩 정도를 저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새드 엔딩을 사실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새드 엔딩이 뭔가 저는 되게 영원한 사랑 느낌이 난달까? 모르겠어요. 저는 새드 엔딩의 여운을 되게 좋아해요. 새드 엔딩으로 갈 경우에는 다친 따완이 그대로 죽고 이 경우에는 의식불명 그런 것도 없어. 아이라의 품속에서 피를 흘리다가 죽는 거야. 그리고 한 10년 뒤 장면 나와가지고 아이라가 연예인으로 계속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문득문득 아이라가 따완 생각하고 뭐 그런 장면으로 이런 경우에는 마무리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도 좋고 아니면은 이거 너무 클리셰인데 아이라가 따완이 쓰러져 있는 동안 따완 살리려고 뭐 장기기증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따완 살려놓고 근데 이거는 진짜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현실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드라마는. 아무튼 장기기증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따완을 살려놓고서 따완이 이제 눈 떴어. 눈 떠서 깨어났는데 아이라 없고 아이라 이미 죽었고 자기한테 뭐 기증하고 죽었고 이래도 엄청 도파민은 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따완이 막 미쳐가지고 막 분노를 하겠죠. 나의 아이라가 죽었다니 나의 아이라가 너희 조직 이 조직 때문에 죽었다니 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복수하러 조직에 꼭 혼자 몸으로 결의에 가득 막 찬 표정으로 총 한 자루 이렇게 딱 들고 뚜벅뚜벅 하겠죠. 발소리 꼭 나와야 돼. 그 어두운 배경에 막 발소리 뚜벅
뚜벅뚜벅 해가지고 문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조직의 그 소굴에 아지트 그런데 또 문 딱 열었을 때 후광 개쩔고 안쪽은 어둡고 뒤에 이렇게 문 네모 모양으로 여기 밖에서 햇빛 쫙 들어오고 링링은 그냥 그림자만 보이고 들어가서 그 조직원들 다 쳐부수고 나오는 그런 장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실제로 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궁예를 한번 해봤고요. 파일럿을 보면서 도저히 힌트를 얻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어떤 설정일지 어떤 내용이 될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라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연예인이면서 따완이 속한 조직과 적대되는 위치에 있느냐? 왜 어떤 연예인 개인이 조직한테 노려지느냐? 이게 되게 저는 잘 모르겠고 연예인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조직의 딸, 아니면 구성원,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아이라의 캐릭터가 연예인이었어야 했을까? 네, 뭔가 아이라가 중요한 인물의 딸이라던가 뭐 그런 설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씬에서 따완이 아이라 구해줄 때 따완이 조직에 들어가기 전일지 후일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뭔가 전이거나 후이거나에 따라서 따완의 과거 서사가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에 들어가기 전일 경우 따완이 아무것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그냥 일반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뭐 그런 내용도 나올 것 같고 또는 이미 조직원이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따완이 어렸을 때부터 조직에 속해 있었던 거지. 어렸을 때 막 10대. 그래서 따완이 살아온 세상이 조직이 전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자라면서 뭔가 당연하게 겪어온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감정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못 겪어본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아이라로 인해서 새로운 감정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겪어볼 기회가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라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거의 아이라를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이미 조직의 일원이었으면은 이미 그 조직이 아이라를 노리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그 시점에서 따완이 이미 아이라를 미행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거를 보고서 구해줬을 수 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이라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인간적인 부분 외에는 나이, 뭐 배경, 학교 뭐 당연 아무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인데 아무튼 정보적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속속들이. 근데 이제 아이라의 경우를 하면서 인간적인 부분까지 알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사랑에 빠지고 그런 서사를 상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둘이 대립하는 조직에 서로 속해 있다면은 어느 쪽이 악인지 어느 쪽이 선인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올리우 더 시리즈의 내용을 좀 궁예를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고 12분이나 되는 긴 분량의 파일럿을 준 채널3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3분 그랬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까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대보다 되게 시크릿 오브 어스가 종영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차기작이 발표가 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시크릿 오브 어스가 종영하고 나서 거의 진짜 단 하루도 링홈 떡밥이 끊기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은 떡밥을 따라가지 못하는 날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링홈 덕질은 진짜 행복하다. 배가 부르고 행복한 덕질, 링홈 덕질.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링링 배우님이 경호원으로 나오는 만큼 제가 되게 근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경호원으로 나오는 만큼 근육을 많이 볼 기회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요. 액션씬도 있어가지고 액션씬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링링 배우님의. 아무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올리우 더 시리즈의 파일럿을 보고 어떤 내용이 될지 그런 것들을 궁예를 해봤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오직 저의 상상일 뿐 실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여러분이 상상한 스토리는 어떤지 제가 상상한 스토리랑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지 댓글로 많은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과 함께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올리우 더 시리즈는 11월부터 촬영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 내년 중반쯤에 방송이 될 것 같죠? 올리우 더 시리즈의 방송날을 기다리면서 다 같이 여러분들과 저랑 링옴 또는 옴링 합시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